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성수동인데 오늘 이 공간에서 미니가 선물 보따리를 늘어놨습니다. 이름하여 더 뉴 미니 패밀리를 공개하는 날인데 오늘 이곳에서 무려 5대의 신차를 공개하거든요. 이 중에 오늘 시승하는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이 현장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이 전시 공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오늘 공개한 5대의 차종을 순차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 놨거든요. 이 공간에는 지금 미니 내연기관 3도어가 서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컨트리맨 내연기관 버전도 드디어 공개를 해놨죠. 이따가 탈 차가 저거래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이제 전기차 버전의 컨트리맨과 3도어 버전도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의 가장 백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숨어있는 JCW 버전 같거든요. 살짝 둘러보자고요.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색깔만 있었지 이렇게 데칼 같은 건 없었거든요. 실물 보니까 훨씬 더 공격적으로 스포티하게 보여요. 일단 다 둘러볼 시간이 없으니까 포인트들만 살펴보자면은 저번에 컨트리맨 디자인을 살펴봤잖아요. 그런 기조 같은 것들을 똑같이 가져가는데 이런 앞쪽에 블랙 색상으로 채워놓은 거, 그리고 여기 체커기 같은 거 넣어놓은 거, 그리고 미니 로고가 까만색으로 변한 거, 그리고 앞쪽에 JCW 로고가 바뀌었어요. JCW 로고가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 범퍼 형상도 조금 더 스포티한 형상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 램프 있잖아요. 이게 마냥 동그란 게 아니고 JCW는 다양한 분위기별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모양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옆모습은 그냥 비슷한데 이렇게 빨간색 루프를 놓고 그리고 아래쪽에 대비된 색상으로 해놓으니까 전반적으로 스포티한 느낌이 더 빠방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컨트리맨은 이번에 이 C필러 부분에 있는 디자인 요소로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좀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차는 존 쿠퍼스 JCW 버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로고를 예쁘게 채워놓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뒷모습도 예뻐. 근데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인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어 램프도 자기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패턴 같은 거 원래 미니는 뒤쪽에 유니언잭 리어 램프를 도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JCW 분위기에 맞춰서 틀어놓은 램프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지만 기본 JCW는 이런 형상의 리어 램프 패턴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JCW 로고도 붙어 있고요. 여기 컨트리맨 로고도 검은색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두운 패턴으로 스포티한 감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되게 반가운 지점도 있는데 배기구가 진짜로 뚫려 있어요. 요즘에 고성능 차들 이거 가짜로 뚫어놓는 경우 많은데 이번에는 미니 컨트리맨 JCW에서 진짜 배기구를 만날 수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반가운 지점이에요. 자, 이제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승하는 순서로 넘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컨트리맨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렇게 미니를 살펴보고 저는 이제 이 컨트리맨,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차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먼저 출시하는 컨트리맨은요 2가지 종류가 먼저 출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컨트리맨 S고요. 그리고 아까 둘러봤던 컨트리맨 JCW, 그렇게 2가지 파워트레인 구성으로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 구성, 스펙적인 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이 컨트리맨 S 같은 경우에는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204마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30.6kgm를 발휘해요. 아까 봤던 JCW 같은 경우에는 317마력을 발휘하고 최대 토크는 40.8kgm를 발휘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확실히 수치적으로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컨트리맨 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대중적인 차에 어울리는 출력 세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컨트리맨이 새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차체 크기가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공차 중량도 1680kg으로 아예 급이 다른 차처럼 바뀌었거든요. 이 S 배지가 달려는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마일드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수치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지금 실제로도 좀 느껴지고 있어요. 일단 이 차 처음 타는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컨트리맨 구형을 좀 타보고 왔거든요. 그거랑 비교해보니까 이 실내 공간에서 훨씬 더 큰 차가 됐다는 게 확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처음에 출발하는 순간부터 확실히 이거는 S 배지가 붙은 미니라고 보기에는 조금 가속 감각이 둔해졌다는 것도 함께 느껴져요.
실제로 이 가속 성능 같은 경우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4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수치도 예전보다는 조금 느려진 수치죠. 근데 막상 느껴지는 이런 질감이나 전반적인 세팅들이 조금 더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리 같은 것들도 전보다 많이 억제가 됐어요. 질감이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서 RPM을 조금 더 높이더라도 약간 이렇게 은은하게 깔리는 소리로 아주 조그맣게 들려올 뿐입니다. 그리고 엔진 질감도 원래 이 BMW 그룹이 이 4기통 엔진의 질감을 상당히 잘 매만지던 브랜드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워트레인에 맞물려 있는 변속기가 여전히 7단 DCT가 맞물려 있는 걸 보고 약간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DCT가 패밀리카에 어울리는 성격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타면서 느껴지는 감각들은 이 변속기 DCT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럽게 변속하고요. 처음 출발할 때 울컥거림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앞두고 브레이크를 잡는다거나 할 때 이 변속하는 과정들에서도 변속 충격이 느껴지지 않아서 컨트리맨이 추구하는 패밀리카의 이런 세팅들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편하게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이 어쩔 수 없이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제 더 이상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화점만 가져가는데, 진짜 놀라운 점은 이제 이 신형 컨트리맨의 승차감에 있습니다. 이 주행 감각이 차체가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컨트리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미니가 미니스러움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주행 감각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단단한 승차감, 그리고 달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는 게 이 미니의 주행감각 특징인데, 이거를 이 커진 차체에서도 고스란히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와중에 고카티 필링이라고 말하는 그 경쾌함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컨트리맨 S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단단한 하체 세팅을 기본으로 가져가요. 기본적으로 패밀리카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단단한 와중에도 편안함을 같이 만족시켜야 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과제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승차감이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거를 되게 절묘하게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플랫폼 FAAR 플랫폼을 쓰는 BMW X1이나 X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작은 차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휠베이스가 짧아가지고 차체로 충격이 들어왔을 때 앞뒤로 피칭이려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작은 차처럼 느껴져서 불편하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이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작고 휠베이스가 길지 않지만 전혀 그렇게 앞뒤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없다는 거죠.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서도 이 컴팩트한 차를 세팅하는 노하우가 미니가 어떤 면에서는 한 수 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면의 요철 같은 것들을 넘었을 때 충격이 들어오는 거를 빠르게 해소시켜가지고 차체가 안정적인 거동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와중에도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있는 모두가 함께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런 기반에서 편안함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미니가 추구하는 건데, 지금 컨트리맨이 딱 그 지점을 정확하게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승 코스가 거의 대부분 이 고속도로 주행이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고속으로 달릴 때의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정숙성이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미니는 기본적으로 너무 조용해서는 안 되는 차예요. 운전을 하는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가 이 차와 교감하면서 운전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런 운전을 위한 피드백을 살려놓아야 하는 차가 미니가 추구하는 주행 감각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을 많이 지워낸 것도 이번 컨트리맨이 가져간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쾌한 진동들이나 불쾌한 소음들은 상당히 많이 지웠어요. 노면 소음이 딱 필요한 정도만 들이치고 흡차음재들을 되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놓은 느낌이 든달까요? 그러니까 운전에 필요한 피드백으로서의 소리들을 조금 더 잘 다듬어서 들려보내주고, 듣기 싫은 소음들은 또 걸러내줘가지고 운전의 재미는 최대한 가져가면서도 승객들의 편안함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세팅해놨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길이 너무 막히는 구간에 들어섰으니까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안 써볼 수가 없는데, BMW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시스템을 썼다면은 분명히 굉장히 잘할 거거든요. 여기 스티어링의 왼쪽에 보시면은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이 있는데, 이 구성도 BMW랑 일단은 똑같아요. 왼쪽에 있는 온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딱 시켜 놓으면은 악셀레이터에서 발 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아주 소극적으로만 잡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차선을 이렇게 빨리 인식하는 경우가 원래는 드물어요. 근데 BMW가 센터를 잘 잡고 앞차와의 간격도 되게 부드럽게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능력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 BMW 그룹이 사용하는 반자율 시스템이 언젠가부터 이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하는 버튼도 아예 빼놨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킨 기능 속에서도 누군가 끼어드는 거 되게 신경 쓰여가지고 앞차랑 좀 바짝 붙어갔으면 좋겠잖아요. 이렇게 막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 미니 컨트리맨에 들어가 있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이 간격을 상당히 잘 맞춰주고 갑니다. 카메라로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면은 솔직히 누가 끼어들기 힘든 간격을 잘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아주 한국인한테 잘 맞는 세팅으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매만져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만족스럽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차의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를 합니다. 가장 기본형이 되는 거는 컨트리맨 S, 올4, 클래식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버드 트림이 있고요. 이 위로 이제 상위 트림, 고성능 트림인 JCW까지 존재하죠. 근데 가격을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가장 기본인 클래식 트림 같은 경우가 4,9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페이버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글라스 루프도 들어가고요, 휠도 바뀌고요, 안에 옵션들이 구성이 좀 바뀌는데, 이렇게 상위 트림으로 왔을 때는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버전인 JCW 같은 경우에는 6,700만 원이고요. 이전에 팔았던 컨트리맨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 컨트리맨 신형 봤을 때 아예 급이 다른 차처럼 커졌잖아요. 담긴 것도 많아졌고, 지금 이 가운데 OLED 패널 같은 비싼 첨단 기능들도 많이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반자율 주행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가격을 거의 동결했다? 이거는 미니가 진짜 본격적으로 차를 좀 더 팔아보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 프리미엄 소형 SUV 라인업에서 이 미니를 대체할 만한 차종이 크게 없었지만, 이 차체 크기를 키우고 가격까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진짜로 미니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이 차를 갖고 싶게 만드는 매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시승 시간이 너무 짧았고, 이 시승 코스도 너무 제한적이었고, 사실 컨트리맨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많거든요. 완전히 새로워진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런 것들은 다음에 컨트리맨 시승차를 구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거고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